이수페타시스의 경우는 현재 기준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자상 최대치 고점 46,500원을 뚫을 것이냐고, 또 하나는 개장초 고점 뭐 당연히 뚫고 올라가는 건데, 매도 잔량이 위에 좀 쌓여져 있어요. 쌓여져 있다라는 거는 밑으로 집어 던지진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밑으로 집어 던지지 않고 밑에서부터 이제 치고 매수하는 물량들, 뭐 그 물량들만 형성이 잘 되어 준다면, 그러면 뭐 충분히 슈팅이 더 위로 나올 수 있는 범위로 해석을 합니다. 14만 주 수준까지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는데, 그 물량을 급격히 이제 걷어가면서 흐름이 됐어요. 그러니까 최소 범위 이제 20만 주 정도씩은 거래가 좀 실려줘야 되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주가를 좀 유지하고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으로 설정이 된다면 15만 주 정도. 개장초 거래량 그 29만 주, 그러니까 30만 주 넘기면 가장 좋죠. 그러니까 30만 주, 20만 주 이렇게 설정되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아름아름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은 추세 강화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 그 전체 분봉의 기준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장초에 보합권으로 출발한 하이닉스가 약세까지 밀렸거든요. 올해 딱 보합에서 출발을 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상 최대치 고점 19만 500원을 한 호가 딱 넘기고 마이너스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다시 보합권 공방이에요. 저 정도면 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기준도 사상 최대치 고점이 15만 2,800원인데 15만 1,300원 찍고 눌렸어요. 우리가 이제 14만 9,700원, 14만 7,300원 뭐 이렇게 해서 두 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평균이 이제 14만 8,000원대 기준이 되는데 지금 14만 9,4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IT 쪽 전체적인 흐름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전일 이제 뭐 0.5%, 0.8, 0.9% 정도의 매수 강도를 넣어줬던 이수페타시스의 추이 강화도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서 볼 수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양봉, 그리고 이제 뭐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그런 흐름들이 거래가 실려야만 신뢰도가 부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프로그램 쪽의 기준도 보시면은 지금 10만 5천 주 매도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프로그램은 개인들이 쓰는 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들만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만 쓰는 창구인데 그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프로그램 쪽에서 13만 주대 14만 4천 주까지 매도가 나왔었고, 그리고 그것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한 10만 주 가까이 순간적으로 들어 올리면서 매수를 하면서 대사한 건데, 뭐 이걸 손바뀜으로 좀 봐야 되겠죠. 들어 올리고 어제 물량을 새롭게 매도를 하겠다,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그거는 조금 일단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어찌됐든 저 프로그램 매도가 확대가 되면은 불편하죠. 다만 프로그램이 14만 4천 주까지 매도가 있었는데도 한 방향에 이제 조금 긍정적인 수급 범위 해석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라고 했던 것이 이 내용이에요. 개인 선호 창구에서 뭐 맹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 선호 창구를 통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도 키움 창구 통해서 매도가 나오는 경우도 충분히 있으니까. 근데 지금의 기준은 이제 키움 쪽에 한 6만 주 정도, 개장초 기준에서는 한 2만 주 정도, 3만 주 정도 매도우였는데 한 6만 주 정도가 지금 매도우예요. 그리고 최근 기준에서 이제 어찌됐든 우리가 4월 8일 날 다시금 들여다봤던 이유가 수급은 들어오는데 주가가 결국 꼬리 달리고 이제 미끄러지고 내려왔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하루 쉬었고 어제 이제 큰 물량이 들어왔는데 저 물량 수준의 등락 범위는 다소 좀 제한적인 수준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프로그램 쪽의 매도는 불편하다. 근데 개인 선호 창구에서의 매도 부분이 한 6만 주 있다. 그럼 기관 쪽에서 오늘 일부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고 있고, 거래대금 700억 수준이면 지금 거래대금 6위, 7위 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다는 것도 매우 뭐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10만 주의 프로그램 매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자라고 설정을 했어요. 10만 주의 매도를 10만 주 매도
이상으로 다시 매도가 확대되면은 야 이걸 일단은 한번 차익 실현을 짧게라도 메타방의 기준입니다. 그쪽은 이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짧게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 위에 들어올리면서의 그 오전장 개장 초 44,250원에 대한 고점 라인에 매물이 지금 만주 단위씩 쌓여 있어요. 누가 뭐 일부러 걸어놨든 자연스럽게 쌓였든. 그러니까 뭐예요? 집어 던지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오늘이 개장 초의 흐름에 깜짝 놀라서 차익 실현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수 있고 모든 종목에 그리고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서 손절하고 나가신 분도 계실 수 있고 근데 결론은 오늘 같은 날이 눈에 보여지는 날이죠. 미국장의 초강세 흐름에 IT 쪽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그 흐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T 반도체 뭐 PCB 업체 그런 업체들의 기준에서 보여지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거래 수반되고 뭐 수급 범위가 좀 꼬여졌는데 보니까 알고 보니 개인 선호 창고에서는 또 매도 물량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합산해서 놓고 본다면 뭐 그렇게까지 크게 뭐 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마지노선을 설정을 해야죠. 마지노선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초가 위쪽에서 이제 그 맴돌고 있는데 시초가 위에서 세게 치고 가지를 못하고 이거 맴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15만 주 조금 전에 이제 10만 주를 기준 잡았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15만 주까지 프로그램이 더 확대된다. 개인 선호 창구도 매도세가 더 확장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뭐 프로그램 쪽에 매도세만 뭐 확장이 된다라든가 그런 흐름이 나오면 불편해지죠. 그때는 심사숙고해서 어떡하지 그런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프로그램 쪽의 매도에 대해서도 손바뀜이 포함이 돼 있겠죠. 조금 전에 이제 뭐 38,000주 한 번에 들어오고 뭐 5만 주, 10만 주는 뭐 한 번에도 다 들어오는 종목군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손바뀜의 수급까지도 한번 해석을 해서 놓고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그램이 10만 주 미만이면은 뭐 그럭저럭 수급이 손바뀜이 나오나 보다라는 쪽으로 10만 주 이상으로 계속 확대가 되면은 아 불편하다. 차익 실현을 좀 고려해야 되겠구나. 10만 주 미만으로 줄고 매수로 전환되면 이건 뭐 눈은 안 나죠. 기간이 좀 매수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 프로그램까지 매수로 전환되면 그러면 어제처럼 이제 쌍끌이 매수가 형성되는 걸로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어찌됐건 뭐 현재 기준에서는 아직 뭐 10시가 안 됐어요. 9시 30분 기준에 170만 주면 우리 계산 방식대로 한다면 고점을 한 번, 두 번 더 넘기게 됐을 때 거래량은 최소 700만 주, 800만 주 실릴 수 있다. 거래대금 최상의 기준에 유지되면서 설정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세 종목과 이수페타시스 네 종목 전부 묶어서 같이 들여다보는 걸로.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프로그램 막 나와요 계속 물량이 프로그램도 나오고 뭐 14만 주, 15만 주까지 개장주보다 프로그램 물량이 더 많고 손바뀜도 제한적인 것 같고 거래도 막 둔화돼 버리고 밑에 막 매수 잔량이 너무 쌓이고 그러면 불편해집니다. 그러면 덜어내야죠. 그럼 덜어내서 기준점을 새로 짜야 됩니다. 아시겠죠? 메타방도 마찬가지. 마지막에 이제 뭐 그 어제 100% 비중을 못 채우셔서 만약에 비중이 없으셔서 나 나중에 샀는데 조금 전에 사라 해갖고 44,000원 수준에 샀는데 어떻게 하지?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물량은 손절이 되더라도 매수를 유지할 수 없고 정리의 기준이 잡혀야 된다면 메타방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체 VIP 방 뭐 이런 쪽의 기준은 5% 비중이잖아요. 메타방은 전부 다 지금 집중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 기준은 매매가 좀 원활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다 설정을 하고 그 설정 범위에서 들여다보고 대처하는 걸로. 프로그램이 들어오느냐, 개인 선호 창고는 어떻게 움직이지, 거래 대금이 둔화되지 않고 계속 강화될 수 있을까? 거래 대금이 강화된다라는 거는 윗방향의 매수 강도가 계속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 오전장 고점이 놓여진 가격대에서 만주 단위 이상의 물량이 쌓여져 있는데 그거를 이왕이면 10시 이전에 빠르게 치고 들어올려 줘라. 개장 초에 보합까지 강보합까지 밀려 내려갔던 부분에 있어서 크게 들어올린 거는 결국은 프로그램의 매수 아니니 그전에 14만 주까지 나왔던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수로 강력하게 전환이 되면서요. 자, 10만 주 미만으로 일단 프로그램 매도가 줄었어요. 그러면 43,500원, 600원에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일부 또 들어오는구나. 단타를 친다라기보다는 매수하는 쪽, 매도하는 쪽이 엇박자로 지금 있구나, 손바뀜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차트 부분은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급 논리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수급이 형성되는 것이 이제 차트의 논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양봉이 들어오는 거고, 수급이 들어온 줄 알고 따라 붙었더니 프로그램에서 막 때려버려. 그러면 음봉 떨어지는 거고, 그럼 이평선 기울기가 훼손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뭐다? 결론은 기술적 분석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급의 논리의 흔적을 찾기 위한, 수급의 흔적을 찾기 위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일단 어찌 됐든 이수메타시스의 지금 거래대금 최상위의 기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인 해석을 가져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이수메타시스의 그 내용을 한번 추가적으로 볼게요.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진입을 했었고,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진입할 당시 기준의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어땠는지, 또 어떤 이유로 들어갔는지, 지금은 또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냥 막 들어갈 수는 없고 이유가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는 뭐 최근에도 이제 문자 많이 나갔어요. 최근 문자 이런 부분 3월 18일까지 27일 날 거 업 시켜 놓으시고, 오늘, 그리고 어제 그제 오늘 문자도 업 시켜 놓으시고, 그 문자를 좀 줄였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뭐 34,000원대부터 해서 쭉, 그리고 고점을 한번 사상 최대치 46,500원 찍고 뭐 차익 실현하고 또 재편입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번에 이제 재편입의 강도를 좀 더 높였고, 1월 달부터로 따지면 이제 고점까지가 77%의 변동이에요. 이게 2023년 6월 포트예요. 어제도 이거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었는데, 원고 작업하신 분은 지금 캡처를 해도 상관없어. 23년 6월 그 기준에서부터 현재까지, 6월 포트에서 현재까지 하면은 이수베타시스 수익률이 약 200% 정도 나올 거예요. 14,630원의 포트폴리오 편입 기준을 설정한 거니까. 그때는 PER이 6.38배, 지금은 53배.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평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술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왜요? 그 당시에도 엔비디아발 훈풍이거든요. 엔비디아발.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그 당시에 시가총액 5월달에 1,000조였어요. 1,000조였는데 지금 3,000조, 우리나라 기준으로 3,000조까지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결론은 엔비디아가 200%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대비 그냥 단순 논리로.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재차 부각이 되는 거죠. 엔비디아가 주당 순이익이 1달러 9센트에서 지금 5달러 55센트까지 상향이 돼 있어요. 이거 제가 수정을 안 해놨는데, 어제 원고에는 제가 수정을 해놨거든요. 수정된 걸로 지금 바꿔드릴게요. 이수베타시스로. 그렇게 해서 엔비디아의 그 실적의 전망치 부분도 지금 뭐 지난번 전망치까지가 벌써 1달러에서 5달러까지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지금도 예측 범위도 추가적으로 상향이 된 거죠. 그래서 요 엔비디아 그 실적 전망치 이거 만든 게 언젠지 모르겠는데 2월 21일 이후에 만든 것 같은데, 그 방송하면 예전 걸로 있으면 지금 찾아서 예전 거 방송 갖고 나왔을 때 뭐 3월 달이면 3월 달 정도, 3월 뭐 27일 방송이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요 엔비디아 그때 이거 있었나? 하여간에 요거 찾아가지고 캡처 좀 해주세요. 왜냐면 그때 예측 범위 5달러 20센트 정도 됐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또 상향이 또 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실적은 뭐 지금 상상을 초월하게. 거기다 이제 애플발 AI 사업에 대한 확장.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테슬라 전기차의 정부 정책에 의한 일시적인
보조금 혜택 이거하고는 완전히 사뭇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이스베타시스의 기준은 현재 기준의 AI 기반을 둔 시장 수혜주, 관심주 수혜주로. 그러니까 AI 기반에 있어서 이스베타시스의 역할은 뭐냐라고 하면은 P12를 만드는 업체예요. P12. 인쇄회로 기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쇄회로 기판을 만드는 업체인데 그 옛날 보면 이제 라디오 같은 거, 텔레비전 같은 거 뒤에 뜯으면은 초록 색깔 기판이 있어요. 그 기판에다 이제 부품을 하나씩 꼽는 거. 그게 이제 지금 AI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서 쓰는 PCB는 다층으로 써야 된다. HBM도 반도체를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수직으로 올려놓은 다층으로 쓰는 거거든요. 다층으로 이제 쓰는 과정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 다층 PCB를 MLB라고 부르는데 그 수요, 고마진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서 결론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끼리만 알고 이 회사 끝내줘요라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끼리만 알고 야 이 회사 끝내줘요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우리끼리만 알고 뭐 끝내줘요가 아니라 지금 알테오젠도 떴네요. 그래서 일단 현재 기준에서는 메이저들의 수급이 유입되느냐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메이저들의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종목 검색기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데 종목이 너무 많으면 추려서 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강연회 때 종목 검색기에 대한 교육도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자동 매도의 기준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결론은 수급 범위가 형성돼 있고 그 수급 범위에 대해서 월봉 기준에서는 어제 이제 뭐 차트를 못 잘랐다는데 잘라놓고 잘라놨는데 못 넣은 거예요? 아니면은 못 자른 거예요? 자, 일단은 이제 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 있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도 55,000원까지로 상향을 해놨어요. 월봉 기준에. 그리고 주봉 기준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놨습니다. 하나는 작년 9월 10일부터의 수급 630만 주 수준. 지금 상장 주식 수가 6,320만 주예요. 그러니까 10% 매집을 했어요. 평균 단가 얼마? 33,700원 정도의 개인들이 뺏겼습니다. 그러면 이 수급이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한 군데서 매수했으면 그거는 불편해요. 그냥 한 군데서 뭐 장난치는 거일 수도 있고 그쪽에서 자금 집행을 다 안 할 수도 있고 한 군데서 매집을 크게 했는데 다른 데서 뭐 굳이 사줄 이유도 없고. 근데 현재 기준의 기간 쭉 보시면은 이제 연기금,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펀드까지 전부 다 고른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수급 범위에 대해서 매우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매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10% 수준이고 우리는 평균 단가 대비해서 최소 50에서 얼마요? 100%까지 놓고 보는 거예요. 10%면. 만약에 뭐 진짜 보수적으로 본다 해도 30%. 그 30%는 이제 도달이 된 거죠. 그래서 3,600원에 30%면 10,000원 잡고 43,000원대니까 도달이 된 거고 50% 기준이면 여기서 16,000원이니까 5만원 수준. 5만원 수준까지 열어놓는 거예요. 수급이 그렇게 들어와 있으니. 지금도 주가가 43,500원 밑으로 내려오면서 일부 매수가 들어오고 개인 선호 창구는 8만 주, 7만 주 정도의 매도로 매도가 확대되고 땡큐죠. 저는 오늘 이건 그러면 슈팅이라고 봅니다. 오늘 슈팅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럼 비중은 5%인 거예요. 메타방이야 뭐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방의 기준대로 비중을 설정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 매집에 대한 범위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5만 원, 5만 5천 원을 잡아드린 거고 이거 방송하면 그대로 잘라서 올려드리세요. 아유 주봉 날짜를 어제 안 바꾸고 갖고 나왔구나. 응? 4월 11일 주봉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 주봉 차트 4월 11일자를 제가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흥분할 상황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위축될 위치도 전혀 아니고 야 이거 가 말어 야 이거 되게 높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해석하실 위치도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찌됐든 뭐가 어찌됐든 수급 논리 위주로 좀 보시면서 기준점 잡고 대처하시면 무릴 수 없다. 무릴 수가 없다. 그래서 방금의 그 차트 부분까지 다 잘라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전에 현재가 창을 올려드렸고 그렇게 해서 요 수익률이 23년 6월 포트 요것도 좋고 현재 기준으로도 하나 이제 오늘 잘라주면 돼요. 현재 기준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현재 기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요것도 이제 엔비디아 늘 때 원고 뭐 시황 들 때도 넣어주시면 되고 같이 그렇게 해서 11일자 그 어제자죠 11일자 차트 기준에서 보시면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결코 나쁘지 않다. 8만 1000주까지 좀 프로그램 매도가 줄어요. 주가 눌리더라도 불편하지 않다는 거고 1월 22일 이후에 그 매수 강도도 350만 주, 약 6% 가까이. 그럼 6%면은 30에서 50%를 올려야 되거든요. 37,000원 수준입니다. 37,000원 30%면 얼마야? 역시나 마찬가지로 4만 원대 중반 후반. 그리고 50%면은 역시나 5만 원 이상, 5만 5천 원까지.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를 설정한 겁니다.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아시겠죠? 그래서 요 그 낱장 파일을 제가 설정을 해서 올려드릴게요. 어차피 PDF 파일로도 놓고 보셔야 되고 요거 다시 올려드리면 요거 이제 그 여기다가 추가하세요. 이 12일자 PPT로 해서 드릴 테니까 방금 원고 작업하신 분께서 잡아주신 내용을 추가를 좀 해주시고 무료방에도 이스페타시스 지금 전체 글을 올리라 그랬더니 세상에 무슨 3월 27일자 글 올려놓고 앉아있으면 그게 근무를 하는 거야? 뭐야 일을? 화그냥 막그냥 다들 그냥 아니 며칠 얘기를 안 하면 그거를 진짜 너무 심해. 4월달 들어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스페타시스의 편입의 설정 보면 다 드렸고 11일자 공략주에 알테오젠 넣어드렸는데 지금 오늘 알테오젠 일단 한 3% 4% 움직임 나오고 있고 얼마예요? 4월 12일자에도 이스페타시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그 이스페타시스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긍정적이다. 그 기술적이라는 거는 우리는 어찌됐건 수급 논리의 기준을 놓고 본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7만 5천 주로 줄었어요. 지금 녹화하는 사이에. 어떻게 대처를 할까라는 우왕좌왕의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이닉스 좋아, 삼성전자 좋아. 근데 어떻게 하라고? 사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이스페타시스 좋아. 어제도 막 수급 들어오고, 야 외국인 샀어, 땡큐해, 좋아. 좋은데 어쩌라는 거야. 그 어쩌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줄 수 있어야 그게 전문가의 역할인 거고, 그게 여러분들의 수익하고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도 지금 뭐 낱장 파일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려서 낱장 파일로 올려드린다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 문자 뭐 유료방에는 올리지 마세요. 정신없어요. 아니야. 새로 들어오신 분께서도 이렇게 매매가 진행이 됐었구나라는 걸 보시고 아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야 뭐 신뢰도가 있어야 뭐 따라 붙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뭐 그런 맥락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자 문자도 같이 묶어서 넣어드리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의 과거 데이터들 그리고 현재 데이터 부분, 그러니까 절대 이스페타시스가 저평가가 아니다. 그럼에도 들어가는 이유는 뭐 2차 전지나 바이오나 다 마찬가지예요. 바이오 가장 싫어하잖아요, 윤정도가. 근데 알테오젠이든 HLB든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 부분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야지. 상장사 시가총액 3조에 달하는 이런 종목이 뭐 문제가 있나요? 없어요. 다만 이제 고평가냐 저평가냐 그 논리의 기준인데 현재 기준에서는 뭐 어찌 됐든
고평가에 대한 인식이 잡혀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자금 집행을 하고 있다. 성장성에 대한 부분으로. 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내용.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수급 범위에 있어서도 조금 전에 강조를 좀 드렸는데, 그 수급 기준하고 이제 갭에 대한 기준하고도 같이 묶어서 월봉도 한 번씩 보셔야 돼요. PDF 파일 올려드릴 테니까. 이 소중한 시간에 이거 뭐 정신없게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게만 해석하지 마시고 5장, 6장, 7장, 8장, 9장 한 장 더 넣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그리고 차트 마지막으로 넣어드릴 거예요. 차트 참조하시고 그렇게 해서 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다 받쳐주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한 흐름도 있죠. 다 받쳐주면 제일 좋은데 그래도 금요일장에서 눌린다 이런 해석은 저는 하지는 않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 개장초 상황에 갭상승에 눌렸다가 이제 다시 강세를 잡아주고 있고 수급 범위가 69,000주까지 줄어들고 있고 매도가 그리고 개인 선호 창고의 매도는 오히려 7만 주 수준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그럼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우 긍정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도 지금의 거래량이라면은 뭐 슈팅 범위까지 해석해서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동영상 부분은 제가 링크를 다 이렇게 이제 올려드렸는데 VVIP 방에도 올려드렸고 VIP 방에도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링크를 올려드렸는데 어제 이제 2시 22분 오래간만에 이제 영상 3월 27일 날 고점 찍을 때 영상 그거 다 참조하셔서 들여다 보시면 돼요. 그때 당시에 왜 매수 사인 나왔는지 또 단기적으로 왜 차익 실현을 하는지 또 고점 물량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마지막 물량 그럼 뭐 손절을 대처했어야 되는 건지 바닥에서 왜 다시 대사는지 뭐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 형성돼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하시고 5분봉, 1분봉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1분봉에 20만 주, 최소 15만 주씩 터져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 50만 주씩 5분봉에서 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1분봉에 20만 주가 5번 다 터질 수는 없죠. 5번 다 터져주면 좋지. 근데 이제 최소 50만 주에 앞부분에 이제 3월 말 이럴 때 변동이 크게 나왔던 거는 100만 주씩 터졌어요. 5분봉이. 그래서 거래가 1,500만 주씩 터졌습니다. 1,500만 주. 지금은 1,500만 주까지의 거래는 아니죠. 일단은 그런 그 위치에서의 흐름인 거고 일단 어찌됐든 현재 기준의 흐름에 있어서 고점을 넘게 된다. 그리고 실질 고점은 꼬리가 아닌 몸통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으시면 무리수가 없다. 그러니까 몸통의 기준의 설정 범위는 뭐 44,000원 정도 그 정도로 인식을 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50만 주 그리고 최소 범위는 35만 주 그리고 계속 눌리면 안 되죠. 프로그램 수급이 개선됐든 뭐를 했든 계속 눌리면 안 되죠. 거래를 수반하고 돌려라. 그리고 그 분위기를 잡아줘라. 누가?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쪽에서 하이닉스 지금 강보합으로 또 돌렸어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수준이에요. 주가가. 뭐가 무서워? 그리고 매직 시그널 쪽의 기준에서는 일단 매직 시그널이 영선 위에 있어요. 꺾여져 있더라도.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은 데드가 이제 나와 있잖아요. 거래가 안 실리더라도 매도의 기준에서는 그 신호를 다 매도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로 봅니다. 어떤 걸 세 가지로 보냐면 빨간색이 이제 소나인데 소나의 기준에 꺾였느냐, 그다음 그 꺾임이 데드로 나왔느냐, 영선을 이탈했느냐요. 영선이 이탈 안 했으니까 하나는 긍정적인 요인이 남아 있는 거고 세 개 다 형성되면 좀 불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요것이 이제 거래를 수반하고 주가를 돌리면 주가 돌려지면 당연히 꺾이고 그 다음에 크로스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5분봉 기준의 뭐 차트 그림이 뭐 이쁘진 않지만 저 정도 범위의 흐름을 좀 잡아가면 된다. 그리고 그 막연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단기 변동성에서는. 뭐 중기 변동성은 630만 주를 뭐 한 방에 하루에 다 털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뭐 그 부분을 해석한다면 불편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중기 추세는. 근데 다만 이제 단기 추세에서는 움직여야 되는데라는 기준을 설정했을 때는 막연하게 좋게만 볼 수는 없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드리는 거는 일단 프로그램 쪽의 매도는 조금 줄어들어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밑으로 집어 던질 수 있단 말이에요. 뭐 4만 주, 5만 주, 10만 주도 위로 사는데 저 밑에 매수 잔량 저렇게 쌓여 있는 거에 뭐 3만 주, 5만 주는 왜 못 던지겠어요? 순식간에도 던질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지금의 시장 흐름이 오늘의 시장 흐름이 또 오늘의 요 추이 추세에서 글쎄요 뭐 무리하게 무모하게 저렇게 집어 던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되 지금 또 얼마에 6,500주 들어오면서 이제 호가 잡아줬잖아요. 저런 거는 개인들이 방향성을 줄 수가 없어요. 어? 개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방향을 줘? 못 줘.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윤정도하고 이 차이점 부분은 잘 보세요. 불기둥 AI와 윤정도의 차이는 별게 없어요. 불기둥 AI는 이렇게 멋들어집니다. 뭐가요? 종목 검색기에 윤정도가 뭐 이거 좀 불편한데 부담되는데 하는 종목도 이오테크닉스 봐봐요. 그냥 매수인 거야. 뭘 불편하고 뭘 따져 매수인데 재진입 신호 딱 나왔잖아요. 그죠? 재진입에서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이 얼마겠냐고 4%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목 검색해서 HTS 버전에서 띵동 매수, 띵동 매수하시라고요. 띵동 탈퇴, 띵동 재진입 신호가 났다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HTS 버전 한 번 받으시면 평생을 쓰실 수 있어요. 또 자동 매도의 기능까지 이제 이번 강연에서 다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윤정도는 알테오젠이 이거 다 좋은데 야 이거 좀 기준을 잡기가 그러네요. 뭐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야 이거 뭐 미래에셋 창구가 아까 사더라고요. 한 2만 주 정도를. 미래에셋 산다고 그거를 쫓아가기도 그렇고 미래에셋 실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기계적으로 종목 검색께서는 띵동 뭐가 걱정이에요. 띵동 매수하세요. 띵동 차익 실현하세요. 이렇게 다 뜨잖아. 그러니까 저 기준에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뭘? 종목 검색기. 띵동 띵동. 결론적으로 검색기 기준에서는 윤정도가 그닥 선호하지 않는 종목군들의 경우에도 포착이 돼서 나와줍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드릴까를 고민을 할 거예요.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 어때요? 진입 이후에 10%의 수익으로 나오죠. V1000에 지금 가온전선이 떠 있어요. 가온전선이 S1000에 1조 미만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검색기를 캡처를 해서도 모바일 버전으로도 이제 올려드리고 그렇게 설정을 하는데 가온전선이나 가온칩스네요. V의 가온칩스고 AI 쪽에는 전체 통틀어서의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드린 거예요. 그 1000-1 뭐 이렇게. 근데 지금 무지하게 떠요. 종목 검색기의 종목이 예를 들면은 930 그리고 V1000 그리고 V1300 이게 뭐 너무 많이 뜨니까 뭐 쭉 들여다 볼게요. V1300 그래서 올려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V1300 그리고 V1500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그 네 장을 다 끄집어내서 올려드리고 설명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제 거를 이걸 꺼버리면은 종목군들이 그 껐다 다시 킨 시점부터 이제 신호가 잡혀서 약간 왜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V930에는 6종목 있어요. 근데 어차피 종목은 거의 똑같아요. 930 그다음에 이게 V1000이에요. 똑같이 6종목인데 아마 종목이 뭐 1개 정도 2개 정도 차이 날 거예요. 930에는 네이버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제 네이버가 없고 삼천당제약이 있고 알테오젠이 없고 그러면 중복 종목 하면은 한 8종목 9종목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너무 많다. 이렇게 많은 종목 어떻게 매매하니? 그러면 이제 V1300 그리고 1500까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V는 1조 이상짜리예요. 그러면 요 종목들을 이렇게 추려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1500짜리 위주로만 보세요. 그럼 간혹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야, 이렇게 많이 오른 걸 7%, 8% 오른 걸 어떻게 사려는 거야? 요게 이제 그러니까 그 처음 떴을 때가 예를 들면은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가 뜬 가격이 4% 수준에서 떴겠죠. 그러니까 지금 8%인데 수익률이 4% 됐겠지.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면서 HTS 버전은 띵동 매수하세요. 이 신호가 나오니까 소리도 설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HTS 버전을 강연에 오셔야만 돼요. 1년에 강연은 4번, 작년에 4번 했는데 올해는 이제 첫 강연이고 강연에 오셔야만 돼요. 응? 그리고 모바일 버전은 띵동 소리는 안 나고 모바일 버전은 여러분들이 펼쳐놓으셨을 때 보실 수는 있죠. 근데 어디서 신호가 나왔는지는 이제 혼란스러운 거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메타방 같은 경우가 73%까지 수익률이 확정돼 있다가 4월 들어서 뭐 좀 주춤하는 사이에 수익률이 많이 축소돼 버렸어요. 지금 54% 정도인데 글쎄요. 이스펜타시스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움직임을 줄 거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3달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1기에 한 달 20% 그다음 2달 50% 수익은 다 넘긴 거고 3달 100% 이제 더블 수익에 있어서의 도전이 7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 여기서 맴돌고 있어요. 한 보름 열흘 맴돌았네요. 하여간에. 그래서 일단은 뭐 저수익 범위가 최근에 한동안 그 한미반도체나 이런 쪽을 잡아내지를 못하고 좀 맴돌고 있었잖아요.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을 잡아낸 흐름의 기준이었다면은 벌써 이미 도달하고도 넘쳤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시가총액 이렇게 15조에 달하는 종목에서도 단기적으로 얘 하나만 가지고도 더블이 나와요. 한미반도체 하나만 갖고도. 그래서 이제는 그 강연의 명단 거의 뭐 최종본인 거죠. 강연의 명단 한 번씩 다시 또 올려드리시고 그렇게 하고 강연에도 당장 13일 강연회이니까 사실은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그 강연회를 참여하십시오가 아니라 VIP, VVIP 회원분들께서는 뭐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뭐 해외에서도 오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독일에서도 오시고 뭐 농담이 아니라. 결론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유튜브 찾아오세요. 유튜브 찾아오시면 이수베타시스라든가 이게 다 올라와 있어요. CPI 금리 해석에 대한 부분들, 한미반도체 이수베타시스 어제 전략 잡아드린 부분들 전부 다 올라가 있죠.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전화번호 나옵니다. 전화하시고 오늘도 이제 한 분 가입을 하셨는데 글쎄요 이제 뭐 첫날부터 뭐 좋은 시장 흐름이 나와주면 뭐 꾸준히 같이 가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가입하시고 며칠 동안에 주력 포트폴리오나 이런 쪽 정신이 없으니까 이제 채우시기보다는 단기 수익을 막 원하시는 거죠. 매수 사인 나왔는데 이거 왜 이렇게 밀려? 근데 우리 종목이 크게 변동이 나올 종목은 그다지 없어요. 올라간다면 위로 못 세게 가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일단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는 시장 자체의 흐름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고요. 강연에는 사실은 선택이 아니에요. 요즘에 최근에 뭐 제가 안내를 잘 강하게 안 드려서 그렇지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VVIP 회원님들은 사실은 다 오셔야 되는 게 맞고 뭐 기존에 HTS 받으시고 하신 분들이야 모르더라도 메타방의 기준에서는 뭐 무조건적인 기준이 되죠. 뭐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VVIP 방이 있는데 이제 VVIP 방으로 가급적이면 오세요. 그래서 자산 규모가 이제 1억 이상이신 분들은 VVIP 방으로 오셔서 함께 하셔서 수익 범위 함께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아시겠죠?